영상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처음으로 이제 영상을 만들 때 제가 월별로 이렇게 수익률을 정리를 해서 기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어제가 7월 31일이었으니까 말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8월 1일구로 해서 지난달까지 수익이 얼마가 났는지 리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어제 저녁에 제가 이제 수익률을 정리를 해서 얼마를 벌었는지를 기입을 해놨는데 115만 5천 원? 요 정도 벌었네요. 나쁘지 않네요. 4월, 5월, 6월보다는 좀 적게 벌었지만, 왜냐면 이제 V자 반등이 거의 끝났으니까 더 이상 이제 벌 수 있는 그게 많이는 없어요. 지금까지 그 7월 달의 상황을 봤을 때 어떤 종목들을 벌었는지 저도 뭐 한 달 치니까 당연히 다 기억을 못해요. 한번 같이 이 영상을 촬영하는 김에 저도 같이 한번 볼게요. 7월 달 건데 지난달 거 코덱스 레버리지 별거 없었네요. 73,000원. 코스닥 레버리지 뭐 거의 코스닥 레버리지에서 거의 항상 많이 벌었었는데 여기서 대부분 벌었거든요. 제가 보면은 지난달 6월 달 거는 많이 벌었어요. 델타 에어라인스가 제일 많았지만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39,000원 마이너스 손실. 반등이 거의 끝났다는 거죠. 투자를 안 했어요 거의. 그리고 카카오 언택트주 여기서 한 50만 원 정도 벌었고, 미국 팡플러스 제가 말씀드렸는데 미국 팡플러스 제일 많이 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아직도 반등 중이에요. 미국은 반등이라기보다는 이제 원래 반등을 끝난 상태에서 이제 원래 이제 우상향하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죠. 미국이 현재 코로나는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코스닥 레버리지 여기 또 매매를 한 적이 있었네. 결국에 마이너스는 아니네. 코스닥 레버리지가 이때 10만 원 벌었으니까. 이때 또 레버리지. 왜냐면은 이 레버리지를 6월 달까지만 해도 레버리지를 코스닥 레버리지만 했었거든요. 거의. 왜냐면은 코로나가 시작되고 반등할 때 코스닥이 훨씬 더 빨리 올라갔어요. 거의 뭐 전 세계에서 이 정도로 빨리 반등을 하는 그 지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코스닥이 제일 빨리 올라갔기 때문에 코스닥을 가장 중점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그 코스피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낮았죠. 반등이.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간 레버리지 코스피 쪽에 좀 투자를 했었나 봐요. 금액은 뭐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간만 보는 정도. 제가 자주 얘기하는 이제 간만 보는 거. 62,000원 소액이네요. 과자 한 봉지값. 제일 많이 버는 게 테슬라네요. 미국 주식. 미국 주식은 별도로 따로 한번 말씀이 아니라 한 회차 분량으로 해서 미국 주식만 이렇게 다룰 거예요. 근데 오늘은 좀 맛배기로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테슬라가 저는 600불부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그게 언제쯤부터였더라? 한 올해부터 시작했어요. 아무튼. 근데 600부터 시작했는데 1900불 정도에서 한 번 팔았어요. 예전에. 그때가 언제더라? 한 기억이 안 나는데 별 성과는 없었어요. 별 성과는 없었어. 왜냐면은 테슬라에 대한 신뢰가 1도 없었어요. 테슬라가 올라갈지 말지. 900까지 갑자기 순식간에 900불까지 가니까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얘네가 실적이 좋은지, 아니면은 재무제표도 제가 봤거든요. 이걸 투자를 시작을 할 때 계속 적자였어요. 테슬라가. 근데 그렇다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누구라도 거품이라고 생각하겠죠. 순식간에 900불까지 갔는데. 그러고서는 한 900불대에 한 번 정리를 했는데, 그땐 소액밖에 안 해서 많이 못 벌었어요. 한 얼마를 벌었더라? 그때 테슬라가 한 100몇만 원 벌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100만 원도 아니네. 그냥 못 벌었네요. 예. 그냥 못 벌었고, 최근에 이게 테슬라로 가장 많이 버는 건가 보네요. 120만 원 정도가. 이거 테슬라를 한번 볼게요. 인베스트먼트닷컴에 들어가서 저희 보통 이걸로 보거든요. 테슬라 요거죠. 나스닥. 인베스트먼트 이것도 저 같은 경우는 한국 서버를 안 봐요. 왜냐면은 인베스트먼트닷컴을 한국 서버를 보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이제 한국 시장으로 한국 시간 기준으로 이제 저녁에 이제 미국 시장이 시작하잖아요. 지금 10시 반에 시작하는데 한국 시간 기준으로. 근데 그때쯤이면은 그 뉴스 자체가
한국에서 이제 뉴스를 더 이상 안 올리기 때문에 한국 서버엔 뉴스가 없어요. 근데 왜 한국 서버를 다 그렇게 한국 분들은 보고 계신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네요. 뉴스를 봐야 되는데 저는 미국 서버를 봅니다. 물론 이제 투자자 이제 게시판도 미국 걸 보겠죠. 예. 근데 다른 분들은 채팅이 하고 싶었던 건지 미국 서버는 안 봐요. 다 한국 서버에 계세요. 뉴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때 1년치를 볼게요. 1년치. 작년 3월부터 이때 한 900불 이때 정점이었죠. 이때 정점이었어요. 요때 한 번 팔았어요, 제가. 이 그래프가 좀 안 좋네. 요때가 한번 정점을 찍다가 제가 한 요쯤부터 시작했겠죠. 한 요쯤 한 반쯤 올라갔을 때 한 600불, 650불 요때 시작했어요. 요때 시작해서 한 900불 때 한 번 팔았어요. 거의 뭐 정점 잡았죠. 근데 소액이라서 돈도 얼마 안 되고. 근데 코로나 터지자마자 제일 먼저 폭락했단 말이에요. 420불까지 폭락했네요. 427불. 와, 살벌하네요. 근데 이게 다시 1700불까지 올라갈 줄이야. 1600불. 여기까지 올라갈 줄이야. 지금 이제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는 1540불인데 최대로는 1700불 넘었었어요. 상상도 못했죠. 상상도 못했죠. 제가 이제 다시 시작한 거는 1200불 때였어요. 1200불 때 사서 아마 1700불 이때 막 피크 때 팔았으면은 한 1500만 원 정도를 넣었거든요. 이때 팔았으면은 한 500만 원 정도, 450에서 한 500만 원 정도 차익이 났을 거예요. 근데 못 팔았어요. 팔지 않았어요. 2000불까지 가지고 있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때 1640불이네요. 이때 정점 찍고 이때 팔았으면은 한 400만 원 남겼을 텐데 갑자기 폭락했어요. 역시나 이게 팔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같은 맥락으로 참 저도 짜증이 나네요. 이 같은 맥락에 2018년도에 제일 많이 벌었었는데 바이오 거품으로 그 다음날 460만 원을 순식간에 잃었단 말이에요. 이게 파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알다시피 주식을 해본 사람은 다 알잖아요. 그래도 아쉽죠. 400만 원 정도 벌었는데 평가손익이 났었는데 결국은 이제 100만 원밖에 못 벌었어요. 이거라도 벌자 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7월 달에 결과적으로 테슬라 많이 아쉽죠. 많이 아쉬운데 생각할수록 많이 아쉽네요. 그래도 이제 결과적으로는 7월 달 211만 5천 원 수수료 빼고 수수료 6만 6천 원 많이 드네요. 한 번 사고 팔았는데 3만 원씩 살 때 3만 원, 3만 3천 원, 팔 때 3만 3천 원. 많이 짜증나요. 요것도 이제 원천 징수된 거. 이렇게 해서 211만 5천 원, 6천 원 정도, 981원. 나쁘지 않죠? 네, 나쁘지 않아요. 용돈벌이 치고는 꽤 많이 벌었어요. 지금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은 7월달 거 종목을 리뷰를 해볼게요. 너무 이제 한국 시장은 너무 별게 없다는 거야. 레버리지 뭐 7만 원, 코스닥 레버리지 3만 9천 원, 카카오 이것도 뭐 언택트주 거의 끝나가죠. 이제 끝물이에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뭐 높지 않아 보여. 팡플러스 요건 계속 할 거고 레버리지 10만 원, 코스닥 레버리지 뭐 10만 원, 뭐 코스피 레버리지 6만 원, 뭐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한국 시장에서 특별히 이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 이럴 때는 그냥 이 정도 버는 거예요. 이 정도. 이제 테슬라 빼면은 사실상으로 한 100만 원 정도 벌었잖아요. 107만 원. 평소에는 별일이 없을 땐 이 정도 버는 거예요. 그냥 직장인으로서. 1회차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평균이에요. 제 평균. 그래도 뭐 100만 원이면 월급에서 이제 조금 보너스 더 받는 정도 나쁘지 않죠. 7월 리뷰를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하기 전에 테슬라를 한번 더 볼게요. 참 이게 미국 주식만 나중에 다룰 때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건데 좀 재밌는 이슈 사항들이 많아요. 이 인베스트닷컴 게시판을 보다 보면은 이 친구들이 이분은 고인수 씨, 이분은 검은 머리 외국인인가요? 영어를 엄청 잘하시네. 이 검은 머리 외국인들 포함해서 이분들 대화 내용을 쭉 보고 있으면 너무 웃겨. 이게 진짜 뭐가 웃기냐면은 이 한국 사람들은 이제 네이버 게시판 이런 데 보면은 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야 내가 오늘 올라간다고 했냐 안 했냐 맨날 그 얘기잖아. 맨날. 근데 이 미국 애들도 그러고 놀아요. 똑같이 미국 게시판 가보면 똑같이 올라요. 야 내가 오늘 700불 간다고 했지. 다 이러고 놀아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 주식시장 게시판이 다 그러고 노는 거야. 다 그러고 놀아. 참 예외 없어요. 인간이라는 건 참 똑같아.
이거 봐. We'll go back to the 1500 next week? 이러잖아요. 다음 주에 내가 간다고 했지. 1500불. 1500불 돌아간다고 했지. 다 이러고 노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진짜. 한심해요. 얘 봐요. 900. coming very soon. 다 이제 자기네 이제 전문가라 이거지. 그러고 놀아요. 아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코로나 투자에 대해서 리뷰를 들어갈 건데, 이제 코로나 리뷰를 할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1회차에도 말씀드렸지만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서브프라임 이후로 이 정도까지 폭락한 적은 없었잖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10년 만에 처음으로 온, 우리 안타깝죠. 물론 안타까운데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만한 기회는 정말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란 말이에요. 근데 저조차도 서브프라임을 한번 겪었던 저조차도 그렇게 많은 돈은 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많이 아쉬운 그런 순간들이 이미 지나갔죠. 4월, 5월, 6월 이 3개월이 피크였는데 이미 지나갔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리뷰밖에 할 수 없는 게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그때 반드시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떻게 판단하고 다음에는 어떻게 기회를 잡을 건지 그거를 이제 예시로 몇 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이 왜 중요하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직장인으로서 우리가 벌 수 있는 돈은 너무 뻔해요. 이 돈 가지고 5억이었으면 전 직장 생활을 안 했겠죠. 겨우 이 돈 가지고 벌 수 있는 돈은 너무 뻔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만 원, 뭐 200만, 많으면 200만 원, 이게 평균이거든요. 많이 못 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나 서브프라임 이런 게 한번 터졌을 때는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죠.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 반드시 놓치지 말고 잡아야 되는 그런 기회이죠. 몇 가지 예시로 설명할 일이 있을 텐데, 오늘은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가지고 예시로 설명을 할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종목이기도 하고,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걸로 예로 들어서 오늘 설명을 할 건데, 저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다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근데 이 게시판을 보다 보면은 이때 정리를, 코로나가 터졌는데도 정리를 안 한 분들이 그렇게 많아. 왜? 그냥 모르겠어요. 그거 말씀드렸다시피 그거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분들에게까지 합리적인 어떤 판단력을 제가 이 영상으로나마 제공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그런 분들은 불가능해. 그런 분들은 그냥 잃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런 분들을 가르친다고 해서 될 게 아니야. 그건 마인드 컨트롤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어. 잃어야 돼. 그런 분들 배제하고, 다른 분들 이제 대상으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다 정리를 했어요. 이제 최악의 폭락은 당연히 피했죠. 그러고서는 이제 3월 달에 최저점이 3,700원이에요. 근데 제가 1,000만 원을 넣기 시작한 게 3,900원이었던, 거의 저점 잡았죠. 거의 저점 잡았죠. 근데 이 저점을 잡는 게, 이게 저점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3,900원에 넣은 게 절대 아니야. 그건 저도 모르죠. 그거 알면은 제가 끌어올 수 있는 모든 돈을 다 끌어다가 3,900원에 올인을 했겠죠. 절대 모르죠. 로또와 같은 확률이죠. 저도 몰라요. 하지만 3,900원에 넣었어요. 왜 넣었냐면은, 왜 넣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3,900원이 이 이하로 떨어질 수 있지만, 더 떨어진다고 해도 그건 내가 감당할 수 있어. 그것 때문에 그 마인드로 넣은 거예요. 왜냐면은 더 떨어진다고 해도 3,900원까지는 순식간에 다시 올라올 거라는 거를 믿을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3,900원에 넣기 시작을 한 거예요. 처음에 이제 3,900원에 1,000만 원을 넣기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그때 이제 맛보기였죠. 이제 소액이니까 1,000만 원. 계속 넣었죠. 샀다 팔았다를 몇 번 하면서 계속 넣었죠.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아마 5, 6천까지도 넣었을 거예요. 이 종목 하나에. 많이 넣었어요. 계속 넣고, 와, 지금 이게 오늘 기준이에요. 어제 기준이겠죠? 금요일. 12,140원. 와, 3,900원에 1,000만 원만 넣었다고 해도 얼마를 벌 수 있었는지 계산을 해볼게요. 12,140원 마이너스 3,900원. 3,900원 다시 나누면은 211%예요. 수익률이 무려 211%. 1,000만 원만 그냥 3,900원에 넣고 지금까지 불과 3, 4개월이죠? 그 정도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2,100만 원을 버는 거죠. 근데 제가 2,100만 원을 벌었나요?
못 벌었어요. 못 벌었어요. 여러 종목에 다 투자해도, 여러 종목에 다 투자했는데도 결국에 1,560만 원? 이거밖에 못 벌었네요. 근데 1,000만 원만 넣고 오늘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2,100만 원을 그냥 버는 거죠. 근데 전 그렇게 못했어요. 그 서브프라임 때도 한 10년 전이었지만 기억이 나요. 제가 워낙 대학생이고 소액으로 했기 때문에 몇백만 원 정도 그냥 소액으로 연습 삼아서 했기 때문에 그냥 학업 공부하기도 바빠가지고 연습은 했지만 그냥 놔뒀거든요. 그냥 방치했어요. 몇백만 원 안 되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수익률이 진짜 높았거든요. 지금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수익률이 높았어요. 이번에는 금액이 좀 크니까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심리적으로 몇 번, 한 달에 몇 번 정도는 계속 사고팔고를 했던 거예요. 만약에 사고팔고를 안 하고 그냥 놔뒀으면 훨씬 더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 시장 수익률을 내가 아무리 액티브하게 움직인다고 해도 시장 수익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그거는 이미 검증된 거잖아요. 많이 아쉬워요. 지금도 많이 아쉽고 한번 볼게요. 피크타임이 4, 5, 6월이었어요. 제가 코스닥 150 레버리지로 4, 5, 6월에 얼마를 벌었는지 한번 이것만 가지고 한번 볼게요. 아, 많이 아쉽습니다. 정말. 종목명 3월 4, 5, 6월이었죠? 4, 5, 6월 850만 원밖에 안 돼요. 857만 원. 4, 5, 6월 피크 타임 때 7월 850만 원밖에 안 돼요. 아, 정말 많이 아쉬워요. 1,000만 원을 넣고 그냥 지금까지 기다렸으면 불과 1,000만 원 가지고도 2,100만 원을 벌 수 있었는데 제가 이 5천만 원, 6천만 원 가지고 겨우 850만 원밖에 못 벌었단 말이에요. 많이 아쉽죠. 기회를 어떻게 보면 기회를 또 놓친 셈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물론 그건 있어요. 제가 돈은 많이 시장 수익률을 못 이기고 그거에 반도 안 되는 반이 뭐야? 반이 뭐야? 3천만 넣었다고 쳐보죠. 3천 곱하기 2.1%, 211%. 많이 아쉽죠. 많이 아쉽죠. 이 정도를 벌 수 있었는데 3천만 넣었다고 하더라도 거의 이 정도면은 10년 만에 온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정도예요. 850만 원. 이 정도 수익이면은. 처음에 전략을 굉장히 4월 달에 코로나가 터지고 바로 직후라서 굉장히 긴박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 가타부타를 하면서 진짜 긴박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5천 원 정도가 이제 저점인 줄 알고 들어간 사람도 많고 이 3,900원에 들어간 거는 제가 거의 이 종목에서 상위 1% 안에 들 거거든요. 저점 잡은 걸로는. 그 정도지만 정말 긴박했어요. 이제 물론 리스크는 많이 줄였겠죠. 리스크는 돈은 많이 못 벌었지만 그만큼 리스크는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당연히. 하지만 많이 아쉬워요. 처음에 전략을 잘못 짠 것도 있어요. 처음에 어떻게 전략을 짰어야 되냐면은 일정 금액은 들어갔어야 돼. 일정 금액은 한 3,900원에 한 2, 3천만 원 이상은 들어갔어야 돼. 왜냐면 내 전 재산이 5천만 원이라고 쳤을 때 절반 정도는 들어갔어야 돼. 그리고 나머지 금액 가지고 액티브 운용을 좀 했어야 되는데 이때 너무 조금 넣었어. 1,000만 원을 넣고 그것마저도 샀다 팔았다를 몇 번을 반복했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일정 금액 어느 정도 목돈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는 일정 금액을 넣고 박아놨어야 돼.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조금 한 50% 정도를 액티브하게 운용하는 그런 전략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굉장히 전략이 미흡했죠. 미흡했죠. 저는 실패라고 보고 있어요. 이번 기회를 제대로 못 잡았어요. 이 리뷰를 왜 하는 거냐면은 기회는 또 오거든요. 물론 서브프라임이나 코로나 사태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정도지만 그래도 이 정도 폭락은 아니지만 3, 4년? 2, 3년 적어도 이때 한 번씩은 또 한 번 기회가 오거든요. 이 정도 10년에 한 번 폭락 오는 정도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있었죠. 뭐 영국의 뭐 유로존 탈퇴나 아니면 뭐 그리스 채무 뭐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뭐 미중 무역 전쟁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사건들은 2, 3년에 한 번씩 기회가 또 와요.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때 한번 기회가 왔을 때 이런 리뷰를 해서 스스로 뭔가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은 다음 기회 때 또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고 싶지가 않아. 다음 기회 때는 잡고 싶어요. 아,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때가 코스닥이 한 650대 정도였어요. 요 정도가. 근데 이때 그 바이오 버블이 꺼진 상태에서 굉장히 저점 상태였거든요. 저평가된 상태.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650을 훨씬 지금 뭐 900도 넘었잖아요. 900 거의 얼마예요? 좀 코스닥이 이제 900은 아니구나. 800 815구나. 815인데 그 정도 되니까 훨씬 더 650을 초과했단 말이에요. 이때는 저점 상태였어. 바이오 버블 꺼진 상태에서. 이제 지금에서야 이제 정상적으로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진단 키트주 뭐 포함해서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여져요. 얼마나 이제 더 갈지는 저도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사실상 끝물이겠죠. 900을 코스닥이 지금 넘고 이런 것들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코스닥 레버리지를 거의 최근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소액으로 이제 간만 보는 정도로 하고 있고, 미국 주식에 오히려 지금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아, 참, 그 리뷰를 끝내기 전에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었네. 이거를 제가 3,900에 들어가면서 이때 저처럼 저점으로 들어간 분들이 꽤 많아요. 게시판을 보면 꽤 많은데 대부분은 100명 중에 99명은 샀다 팔았다를 해요. 중간에 계속 주기적으로 샀다 팔았다를 해요. 왜냐하면 반등했지만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그런 것들을 의심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이려고 샀다 팔았다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엄청 많죠. 100명 중 99명. 근데 뚝, 뚝심을 가지고 그냥 한 번 목돈 넣고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1000명 중에 한 명 있어요. 제가 봤어. 그런 사람을. 정말 드물죠. 있어요. 아마 수익률이 200%가 넘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거예요. 근데 대단하죠. 예. 그런 분들이 사실 리스크는 높죠.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었거든요. 사실 리스크는 높은데 결국에는 그분들이 시장 수익률을 다 이제 속된 말로 시장 수익률 전부를 다 먹은 진짜 여기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사람이 된 셈이죠. 액티브 운용보다 오히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겠지만 그게 제일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도.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 부분을 넣어놓고 박아 놓은 다음에 일정 부분은 액티브를 했어야 돼. 그래야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그걸 못했죠. 이제 3,900원에 들어간 돈이 겨우 1,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실패했죠. 결과적으로. 동영상을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이제 결론적으로 직장인으로서 그냥 평소에는 그냥 노멀하게 버는 거예요. 한 100만 원, 200만 원 선에서 뭐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노멀하게 버는 건데 이때 기회가 오면 반드시 잡아야 된다는 거.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이렇게 흔치가 않아요. 이때 오면은 반드시 잡아야 된다는 거. 나중에 저 영상을 촬영하는 동안 이런 기회가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있겠죠. 물론 코로나 사태 정도는 아니지만 그때 한번 저는 어떻게 해서 이걸 매매를 해서 벌게 됐는지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수익률을 기록하게 될지 그때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